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우리 김민정 연구원도 네. 이제 뭐 꽤 됐으니까 이제 좀 편해지는 네. 것 같아. 막.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서 야 우리 뭐 이미 인사 다 했잖아. 아, 네네. 저기 내가 설날 그 첫날 모닝 때 얘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올해도 역시 환경 이슈는 엄청 중요할 것 같고 그 영화 그거 봤어요? 돈 룩업. 아, 네네. 그 환경을 상징한 거라면 네, 나는 그건 재밌어서 웃으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환경 얘기를 할 것 같고 내가 첫날 최진영 연구원한테 자꾸 다그쳤던 배경 중에 하나는 이 결국 그린 인플레이션 이슈가 간단히 사그러질 것 같지가 않은 거야. 네, 오늘 자료도 비슷한 그치. 논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페크 끝났지만 뭐 변화 없었는데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왜 물가가 내가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이 전문님 왜 자꾸 옛날에는 맨날 장 좋게 얘기하다가 원래 작년 한 11월쯤부터는 장 돌 거라고 얘기할 거로 다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내가 11월쯤 사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네. 근데 연말에 제가 또 자리를 좀 비우는 것도 있었고 연초 오자마자 이제 전화들 하면 나한테 아니 올해는 그런 좋은 거죠? 그러면 내가 항상 아직도 좀 그런데 왜 그러시냐 그래서 아니 지금 그 어제 우혜 연구원 녹음한 거 들어보세요. 왜 그런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있고 아이디어들이 거기 들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작년에는 다 고용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굉장히 물가가 화두가 될 텐데 이 물가의 본질의 문제가 뭐냐면 결국 이 문제거든. 환경. 어쨌든 뭐 환경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세금 매기는 부분들도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번에 바이클리 준비하면서 지난달에는 한 달 동안 계속 탄소 배출권 얘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기업 비용 부담이 되고 또 물가에도 영향을 생산자 물가든 소비자 물가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격주로 매주 나온다는 거 말씀을 드린 거고 네네, 격주로 오늘 나옵니다. 산업에도 많이 관련이 되는 거니까 네. 인라이트 이게 무슨 뜻이죠? 일단은 뭐 발음상으로 인라이트 한다 이렇게 뭐 밝힌다 이런 것도 있고 in right way라고 해서 이제 바른 길로 간다 약간 실적이 ESG의 인라인 돼 있다. 오케이. 네. 합시다. 일단은 뭐 이번에 발표 드릴 내용은요.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뭐 K 텍소노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작년부터 이제 초안 발표하면서 계속 학계나 이제 뭐 전문가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계속 뭐 간담회 진행하면서 좀 수정 과정 거쳐서 지난 12월 30일부로 환경부에서 이제 최종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녹색 분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 활동이 녹색 활동인가를 좀 규정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뭐 원칙을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그린 펀드 이런 것들이 계속 따라오는 문제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린워싱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올바르게 녹색 프로젝트나 녹색 기술 지원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설정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좀 탄소 중립이나 환경 개선에 있어서 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만한 경제 활동을 그 녹색 부문으로 나누고 그리고 탄소 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좀 중간 과정에서 좀 탄소 배출량이 없지는 않지만 좀 과도기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좀 전환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녹색 경제활동 영역을 규정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영역을 좀 배제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배타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5페이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에서 봐주시면 될 부분이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다 유럽은 그렇게 하고 그렇죠. 네네.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최종안을 12월 30일 날 발표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인 31일에 EU에서 이제 텍소노미 초안을 공개를 했는데 이때 여기서는 뭐 물론 조건이 붙어 있기는 합니다. 이제 원자력 발전 투자 같은 경우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좀 솔루션이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그런 조건을 달고서 녹색 분류에 포함을 시켰고 천연가스 발전 투자도 온실가스 배출량 일부 제한 조건을 걸고서 이제
녹색 분류를 했는데 어쨌든 초안이기는 하지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이제 녹색으로 분류를 했고 한국은 하지 않았다 이런 걸로 좀 언론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근데 있는데요. 우리 수출은 잘 되는 거 아니야? 유럽 이렇게 하면 이유가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은?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기술 개발이 계속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투자 자금 유치가 필요한데 지금 이 녹색으로 분류를 하지 않음으로써 녹색 자금을 원자력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그 활로가 좀 막힌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네네. 그러니까 뭐 해외 외자를 해외에서 들어오면 되지. 뭐 그거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국내 같은 경우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제 큰 기관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녹색 이해했어요. 예.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 정권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탈원전 기조랑 좀 일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경부에서도 좀 당황한 눈치기는 했어요. 이제 뭐 앞으로 유럽연합이나 이제 뭐 중국 기조 참고해서 이제 뭐 작성을 했다라고는 했지만 이제 바로 다음 날에 이제 전혀 다른 좀 대립적인 입장의 발표가 나와버리고 나니까 뭐 어쨌든 최종본을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EU 쪽에서도 지금 초안이 뭐 회원국들 사이에서 합의를 얻고 이제 확정이 되려면 시일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뭐 4, 5개월 이상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 그리고 EU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오던지 상관없이 국내의 최종안은 최소한 뭐 올해 안에 바뀌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듯이 원자력 발전 쪽에 이제 그린 투자 자금 이런 부분들의 유입이 좀 차단될 수 있다라는 시사점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EU에서의 입장과 좀 반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EU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지금 트렌드를 좀 이렇게 벤치마크로서 좀 뭐 의미가 받아들여지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기요금 인상 사이클에서 좀 계속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뒷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보시면은 근데 전기 요금을 네.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사실 현재 정권에서는 이 인플레가 이런 부담을 걱정을 하고 좀 있는데. 부담이 되다 보니까 사실 4분기 중에도 에너지 가격 많이 올라서 원가 부담이 커졌는데 어쨌든 기본 그 기준 연료비에 대해서는 1분기에도 동결을 했고요. 2분기 이후로는 그래도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받는 비중이 워낙 큰데다가 더군다나 이제 지금 기저발전원 석탄이나 원자력 같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원료 값이 저렴한 부분의 발전 비중은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고 오히려 LNG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 부담은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이 탈원전 기조를 보인 이후에 영업이익 타격이 굉장히 크고 주가 수익률도 한전 정말 내가 옛날에 뭐 참 고백하자면 아는 후배 동생이 오랜만에 연락 와서 뭐 주식을 산다고 해서 내가 그때 정말 몇 년 됐어요. 네. 뭐냐면 PBR로 싼 것 중에서 몇 개를 얘기해줬어. 네. 그걸 한전을 샀더라고. 와, 내가 그다음부터 이렇게 못 보겠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주변에서 주식 말해달라면 난 사실 얘기하는 거 싫어하니까. 근데 뭐 매매를 해보는데 좀 감각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격적인 종목을 해주지만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사람들은 안 깨질 거 해주는데 그때 정말 쌌거든요. 네네. 한전이라는 회사가 저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정책적인 영향을 아무래도 받게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얼마 전에 이게 내가 사실 얼마 전에 유틸리티 우리 이제 뭐 준비하는 친구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 가지 얘기하길래 야 이거는 그냥 정책이니까 다 안 보이니까 내가 그래서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커버해. 그냥 부담을 갖지 말고 그냥 맞지 않아 지금? 이게 쉽게 못 올릴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그림 5번 보시면은 또 나와 있는데 연료비 조정 단가라는 부분이 이제 전기요금 구성 요소 중에 일부인데 연료비가 변동되는 분량보다도 이제 각 분기별로 변동을 최대로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금액단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리는 거든 뭐 다시 내리는 거든 이제 아무래도 원가를 계속 추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연료비가 뭐 유연탄 같은 경우 40% 오르고 LNG 뭐 72% 이렇게 오르는 동안에 연료비 조정 단가 1분기에 3원 인하했던 것에서 이제 4분기에 다시 3원 올리면서 그냥 원점으로 회귀하는 정도에 그쳤거든요. 이 부담들이 다 한국전력에 있어서 좀 부담으로 가중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 물가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요금 제한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뭐 사실 한전도 계속 부담을 안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원가주의라고 해가지고 기준 연료비나 뭐 연료비 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은 현실성 있게 반영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내걸고는 있고,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 좀 대선 이후여서 이 부분도 뭐 비판하시는 분들은 비판하고 있는데 4월 그리고 올해 10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각각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뭐 전기요금 안 그래도 인상이 되는데 이렇게 탈원전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은 좀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 이제 뭐 생산자 물가나 뭐 이제 제조업단에서 원가 비율상으로 봤을 때 뭐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은 비중 차지하냐라고는 하지만 점차 전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부분은 좀 잠재적인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한전 같은 경우는 이 원가주의 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사실 좀 저도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진행이 되고 4월에 이제 무사히 이제 인상이 되고 한다면은 좀 영업이익단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매주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더 여기서 자료가 좀 더 보강됐으면 하는 부분은 네.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신유가 그냥 싫어할 텐데 나는 그냥 관심은 산업을 보면서 RA를 보는 미드라우 스타일이잖아요. 이게 많이 신유가 그냥 얘기했을 때 하도 내가 떠들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ESG의 데이터를 보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거든, 산업을. 네. 코스트가 올라오는 곳이 있을 거고, 네. 정가가 되는 곳이, 정가를 못하는 곳이 있을 거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전력연구도 다른 말로 유가 올라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은 정가는 못하지만 또 요금을 올려야 되잖아. 버티는 게 한계가 네, 있잖아. 전가가 그러니까 생산자한테 어쨌든 부담이 되는데 이게 시대를 그냥 뒤이어서 뒷세대에 그냥 계속 전가를 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결국에 전력 요금은 오르기는 오를 건데 이제 물가 부담이 너무 되니까 이제 거기서 속도 조절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 내가 거죠. 아침 모니미티 때 네. 그 유가 얘기했더니 신유가 진영이 별로 안 좋아했던 게, 난 우리 일용 너들이니까 얘기하면 이제 안정화된다고 자꾸 그래서 내가 이제 어제 최진영한테도 계속 그랬었고, 나 진창이니까 이제 내가 아침에도 모니미티 때 근데 진짜 안정화 될 거야 유가? 야, 유가 안정화 안 되면 이거 꼬이는 거 아니야? 막 계속 내가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연동되거든 지금. 네. 그만큼 오른 것만큼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이고, 그게 빨라지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어제 우회의 연구라도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좀 있으면 다 큐티 얘기할 거라니까요.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양적 완화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한참 있다 금리를 올렸었거든요. 2014년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맨날 똑같은 컨센서스고 시장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페이지에 썼기 때문에 얘기인데, 네. 12월에 큐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난 바로 큐티 할 것 같거든. 왜 큐티를 하는 이유가 있어? 두 가지거든. 정책 여력을 가져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것 때문이거든. 네. 물가 때문에. 근데 물가가 이게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물가 올라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 지금. 환경 이런 쪽을 뭐 사실 국가마다 입장 차는 있지만 결국에는 또 각자 자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또 그걸 주도하는 쪽이 EU다 보니까 좀 국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부담이 커질 수 있을 여력이 굉장히 크죠. 이제 내가 이제 1월장 에너지 없다고 정책, 자꾸, 네. 그러니까 1월장 없다고 자꾸 얘기했더니 막 좀 올해는 좀 자꾸 이러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까 합시다. 그 ESG가 그래서 좀 자료가 그 다음 내용까지 좀 더 아이디어를 넣어주고, 네, 비상장도 요새 열심히 다니고 있죠. 네, 비상장도 이제 다음 달에는 인덱스로 좀 근데 알려드릴 수 있어요. 비상장 밸류들 너무 비싸지 않아? 이게 근데 그 투자 단계에 따라서 너무 다른지라 이제 소비자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제 상장 목전에 온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부담스럽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어떤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1조 밸류로 들어갔다 쳐봐. 네. 올해 2조야.
네. 맞잖아요. 그런 경우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잖아. 근데 너무 많습니다. 2조인데 싸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이러지?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시장에서 지금 뭐가 논의되고 있는지를 네. 이거 주린이들도 많이 들으니까 그러면 논리를 만든단 말이야. 지금 그 밸류가 정당화되기 위한 논리들을 막 만드는데 나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진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게 결국 카카오와 네이버일 것 같거든. 그래서 제가 그냥 아침에 계속 요새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시작하자마자 올해 연초 첫날부터 카카오 네이버가 여기서 버텨줘야지 못 버텨주면 그런 밸류들에 대해 다 의심이 생길 거 아니야 이제는. 그러니까 다들 뭐 마켓컬리 얘기하고 뭐 우신사 온갖 좋은 기업들이 다 있는데 네. 그리고 하여튼 밸류들은 어마어마하더라 진짜. 사실 그래서 뭐 엑싯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기관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리스크가 어느 정도 단계 이상 올라와야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본다면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는 합니다만 좀 더 이제 앞단에서 투자를 할 수도 더 있어야 문제는 된다고. 네. 난 서점 가가지고 시장 트렌드를 많이 보려고 그래 서점 가면. 갔더니 좋은 책들도 많이 나오지만 네. 갑자기 장외 기업의 길이 있다 그런 책도 봤어요? 확실히 꽤 많아. 이제 좀 상장 주식으로만은 이제 뭐 업사이드에 좀 한계를 느끼시는 건지 비상장 쪽으로 관심을 아니,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책을 사서 봤냐고. 사서 보면 네. 야 정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놀랍더라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다 뭐 길이 있고 꼭 저런 거 있잖아. 부동산 할 때 저렇게 임야가 개발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야 정말 그 정도의 수준 논의가 되는 책들이 장외주식 투자로 버젓이 출간이 되고 있고 그래서 내 말은 이런 것들이 좀 오늘 아침에 하여튼 내가 막 모닝 미팅 때도 좀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도 열심히 해. 일하면서 이제 열심히 연초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이 ESG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ESG 관련 책은 나도 여러 권 사서 보는데 이게 ESG 채권 발행하기 만만치 않겠던데 데이터 매주 나오는데 이거. 네. 일단은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시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별로 어드밴티지도 뭐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행정적인 절차가 그러니까. 일단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비용 이런 걸 둘째치고. 근데 뭐 대기업들은 사실 좀 그래도 사전적으로 준비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 혹은 이제 1차 벤더사들까지 좀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행착오는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요금이나 비용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전반적으로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초부터 이리온 녹음하는데 이렇게 윤센이 요즘 막 개입도 많고 말도 많고 막 싫어들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전력들이 좀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좀 사람도 뽑아야 되고 내가 에널리스트한테도 요새 모니터 때 장난 아니지. 내가 막 이건 왜 답해봐 뭐야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방송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일상이 원래 방송이나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이해해 주셔야지 뭐 또 윤센 조용히 좀 계세요. 자꾸 뭐 있으면 지금 왜냐면 그 분위기랑 똑같이 유지합니다. 저는 조직 관리할 때도 그냥 작년 연말에 보시면 별로 시큰둥하니 별로 재미도 없어 할 때는 별로 그때는 재미 없어 하고 좀 짜증 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연초에 그러다 보니 조직을 추스려야 되고 이제 섹터 하나하나 뭐 전략 하나하나를 다 애널리스트 의견부터 좀 까고 어제 저 정신 연구원도 당황했을 거야 내가 맨날 동국제약 다나만 얘기하니까 내가 막 그러면 주주들은 나 싫어하겠지 하지만 항상 우리가 틀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질문 던져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고 그게 정말 바이 더 딥인지 가능성 매우 높다 보는데 그래서 아침에 또 그걸 다양하게 퀀트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정호시 연구원 자료도 한 방송 들어보시고 거기에 52주 신저가 종목들에 대해서 다른 스타일의 또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애널리스트가 보강도 좀 있으면 될 것 같고 만나고 있으니까 또 우리 현역 인력들이 좋은 자료 나오면 근데 여기서 좀 더 자료가 시장에 친화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요즘 제일 고민이 1년 정도 약간 종목 장세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쫓아다니면 된다 생각하는 소위 그런 네. 경험이 많지 않은 투자자도 늘어난 것 같아서 항상 말하지만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요.
그치. 일단은 뭐 기관 세미나 다니고 하면서 좀 질문 받는 것들이나 보면은 좀 ESG를 투자에 어떻게 녹여야 될지 그 질문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종목단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그거야. 네. 내가 당신한테 이 자료 네, 그게 그래서 그거야. 그런 방향으로 어. 이제 진행을 물론 지금은 약간 이슈 브리핑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도 아니 다들 매니저 어떻게 때 했던 보고 사람인데 뭐 당신 원래 판도 매니저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해주면 해요.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네. 아침에도 다들 뭐 엄청나게 무슨 앉아가지고 무슨 뭐 엄청난 뭐 수학 공식처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오늘 정말 웃겼다니까 통화를 받았어. 한쪽에서는 IT 하드웨어를 많이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그걸 팔아서 뭐 우영재 주식을 많이 밀렸는데 사야 될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좀 이따 또 다른 데 통화를 했어. 아까도 계속 시험장 같은 얘기하는데 다른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안 좋아 보이니까 IT 하드웨어를 사야 될 거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둘을 단어바꿔서 결론이 뭐냐면 둘 다 안 되는 거구나. 아, 무슨 내가 웃기지 않아. 네. 나만 웃겼나 이렇게 막 혼자서 이게 뭐지? 얘도 나는 이제 허브니까 왜 그런 얘기해? 그럼 둘 다 빠진다는 얘기잖아 주도주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재미없나? 나는 아침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야, 이거 골 때리네 오늘? 막 아침 장 시작 때부터 막 전화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여기 잠깐 했는데 나만 즐거워했구나. 그래서 되게 웃겼단 일이야. 왜냐면 둘이서 어떤 자기들이 어떤 그런 거를 다 자신 없어 하는 거 아니야 주도주를. 그러게요. 근데 뭐 여전히 뭐 밀리면 살아 얘기하는 사람들 추성이지만 하여튼 아유 마무리 칩시다. 뭐 하다 보면 또 내 사적인 얘기 나오면 또 말투가 거칠어지는 스타일이라서 동찬이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한테 동찬이 돼야 하니까 이게 또 정치가 되는 것 같아. 염동찬한테만 말을 좀 막 했었는데 좀 적응해요. 원래 말투 그럼요. 나오게 되니까 알잖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함께 고민하시죠.